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23개 시군에서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7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 대회가 24일 예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초중고등부 선수 등 1,200여 명과 대학 일반부 500여 명이 다음 달 2일까지 열전을 펼칩니다. 농촌의 홀몸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61회 경북도민체전이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23개 시군에서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에서 열린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하나 되는 화합 울진, 미래 향한 경북체전이라는 주제 아래 23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2,0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숲 울진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배구와 배드민턴 등 26개 정식 종목과 야구 등 4개 시범 종목이 울진 종합운동장 외 36개 보조 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종합 우승은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준우승은 구미시가 차지했으며 군부에서는 울진군이 종합 우승을, 예천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경기를 촬영하는 AI 카메라가 온라인 중계방송에 도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4일간의 열전은 성패를 떠나서 경북이 하나 되는 경북 도민의 희망과 화합의 장이 되고 그 희망과 화합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한편 내년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구미에서 열립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제2차관 직속의 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7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 대회가 24일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24일부터 30일까지 초중고등부 경기가 열리고 뒤이어 1일과 2일에 대학부와 일반부 선수들이 우열을 가립니다. 예천군은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성과를 거두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5월 예천에서 열리는 2024년 세계양궁연맹 현대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먼저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골프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구 행복페이가 사라지고 새로 등장하는 대구로페이가 본격 추진된다는 뉴스와
영양풍력단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조사단이 활동을 개시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네, 비판이 일었던 공무원 골프대회, 대구시가 다음 달에 개최한다고요? 네, 대구시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골프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동호회 2분 클럽이 주최하고 대구시는 1,300만 원을 후원해 상금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2분 클럽과 대구시에 따르면 5월 7일 낮 12시부터 경남 창녕 소재 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40개 팀 160명가량이 참여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 이용에 드는 경비 약 23만 원은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창녕 골프장은 지난 2015년 홍준표 시장이 경남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던 곳입니다. 2분 클럽에 따르면 대회 장소를 창녕으로 지정한 이유는 대구에선 대규모 행사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시 골프대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골프대회 준비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외부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고 대구시가 대회 강행 소식을 알리자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 사기 충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구시가 이 행사에 1,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1,300만 원은 시민의 피땀 서린 세금이라면서 이를 홍 시장의 고향 창녕까지 가서 지출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논란이 일자 기자들과 만나서 시비 거는 걸 봤지만 체육대회라며 주말에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고 반박했습니다. 대구 행복페이를 없애고 대구로페이 도입이 본격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구시가 대구 행복페이 폐지에 본격 나섭니다. 지난 2월 대구시는 대구 행복페이를 없애는 대신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구로페이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관련 조례안 개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절차가 추진 중으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중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대구 행복페이 명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모바일 오픈 기반인 대구로페이를 고려해 카드 상품권으로 규정한 상품권 종류에 모바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 영양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관련된 조사단 활동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7일부터 5일간 경북 영양군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환경영향 문제를 살피는 공동조사단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단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에 따른 의혹을 확인하고 사냥과 붉은 박쥐 등 멸종 위기종 생태 영향을 주요하게 살피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지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및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겁니다. 지난 1월 회의를 통해 조사단 구성과 계획, 조사 방법 등이 논의됐고 17일부터 조사를 통해 사업지의 멸종위기종 동물들의 식생을 살피고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고의적인 감벌 작업을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리가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들은 혼자 살며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화군이 농촌 마을에 직접 찾아가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이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손동작은 다소 느리고 서툴지만 강사의 말에 집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재료를 다듬어 봅니다. 여기 끝에 뿌리 있잖아요. 여기 뿌리. 여기 뿌리가 있죠. 얘는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요. 이렇게. 직접 표고버섯 밥을 짓고 달걀장도 만들어 보며 어르신들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오늘 참 재미있네요. 집에 가서 꼭 실천으로 옮길만 하네요. 봉화군 보건소가 농촌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영하는 어르신 요리교실 현장.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줘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자립 능력까지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각보다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하셔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또 좋으시고 또 식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촌 마을 5가구 중 1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거죠. 뭐. 아침 겸 점심 겸 한 11시 돼가 먹고 그다음에는 오후 한 5시나 6시 넘어.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할아버지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시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도 혼자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리 강습회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는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14년 뒤면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대구 경북의 청년층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2037년에는 37.3%로 전국 평균 37.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구 1인 가구 중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층 비중은 지난 2016년 10.3%에서 2021년 16.1%로 나타나 5년 동안 56.2%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경북의 1인 가구 비중은 36%로 2050년이면 41.9%까지 증가해 전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경차 140만 원, 소형차 230만 원, 대형차 270만 원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하고 전기 이륜차를 사면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추가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영천 지역에 있는 기업과 법인 등으로 개인당 한 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이나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